저는 이 책 1쪽에 있습니다. 1쪽 교구 70년 약사인데 이제 70년의 약사를 갖다가 20분 안에 발표하는 게 제 오늘의 주 임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쓰여진 대전교구의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대전교구의 역사를 쓴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수준의 그 약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교구 70년 약사 먼저 목차를 한번 보시면 이제 머리말이 있고요. 1948년에 우리 교구가 설립됐고 그걸 설립기라고 봤고 그 다음에 정비기가 1965년입니다. 이 해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는 해입니다. 그때를 정비기로 봤고 그 뒤에 1984년이 우리 한국 천주교 200주년이고요. 이때부터 우리 교구 성장기로 봤고요. 확장기는 1998년입니다. 그러면 97년에서 98년을 나누는 기준은 97년이 우리나라에는 IMF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우리 교구에서는 솔메 우슬라의 집 사건이라고 해서 아주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점으로 하나 놓고 봤고요. 그 다음에 맺은 말로 2014년 교황님 방문, 요거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기를 나눴습니다. 머리말을 보면 우리나라 교구가 탄생하게 된 첫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구는요, 아시는 바 알겠지만 우리 교구에 불란서 신부님들이 많이 계셨죠. 옛날에 그 이유가 원래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을 할 때는 우리나라에 성직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신자들이 계속해서 성직자들을 보내달라고 교황청에 요청했을 때 우리나라에 보내준 게 파리 외방정교회 불란서 신부님들이었고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박해 시대를 겪으면서 활동할 때에는 우리나라 전체를 다 담당했습니다. 그때 한국 신부님이 없었고요. 근데 이제 해방되고 그 신앙의 자유를 얻고 나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그 동안에 이제 불란서 신부님들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대신에 한국 신부님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2페이지 두 번째 줄에 이 불란서 신부님들이 다 교구를 나눠줍니다. 언제까지 한국을 불란서 신부님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눠주게 돼서 위에서 보면 서울 대목구에 이제 서울 교구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당시가 서울 교구가 맡은 지역이 서울, 경기도, 충청도, 황해도까지 맡는 게 서울 대목구가 하나가 있었고 대구 대목구라고 해서 경상 남북도를 다 담당하는 그 대구 대목구가 있었습니다. 여기만 불란서 신부님들이 맡고 계셨던 겁니다. 1948년에 우리 교구가 만들어질 때. 그러면 왜 갑자기 여기에서 1948년에 우리 교구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그때가 우리가 해방이 됐죠. 그리고 1948년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도 이제 독립해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불란서 신부님들의 담당하는 교구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이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왕 나와 있는 불란서 신부님들을 외국으로 다 불란서로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게 대전교구입니다. 충청남도만 딱 잘라서 충청남도로 모든 불란서 신부님 다 모여라. 거기로 모이고 다른 특수한 직책에 수녀원 담당하든가 이런 분들만 남겨놓고 대전교구로 다 모여서 만든 게 이 우리 대전교구입니다. 그래서 옆에 3페이지 보시면 설립 과정에서 1948년 5월 8일에 우리 교구가 이제 설립이 됐고 그때 인원을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단락에 대전교구는 총 19명의 성직자인데 그 19명 성직자 중에 그 16명이 주교님, 라리브 주교님, 불란서 주교님과 불란서 신부님이 15명이었고요. 한국 신부님은 3명입니다. 그러니까 19명 중에 3명만 한국 신부님이고 나머지는 다 불란서 신부님이었습니다. 나머지가 아니죠. 오히려 더 큰 부분, 더 불란서 신부님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대전교구였고 그때 본당하고 신자 수가 1,800명입니다. 18,000명인데 18,000명이면 이때 딱 우리 대전교구 인구의 1%입니다. 상위 1%만 천주교 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18,000명으로 우리 교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6.25 전쟁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교구가 만들어졌는데 교구 이제 출발해볼까 했는데 전쟁이 난 겁니다. 전쟁이 났을 때에
우리 교구에서 그때 전쟁이 나기 직전에 성직자 숫자가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19명이었다가 24명으로 늘어났는데, 바로 전쟁을 겪는 동안에 그 10분이 신부님들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4명 중에 10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공산군에 피살되어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불란서 신부님 9명, 한국 신부님 1명에서 10분, 그리고 회장님들, 뭐 이런 복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순교를 하시는 바람에 우리 교구로서는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뭐 재산상의 피해 뭐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일단 24분 중에 절반이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니까 우리 교구에는 엄청난 타격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교구가 큰 어려움을 한번 겪었고요. 그리고 이분들,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이제 시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표에 나와 있는 그 명단이 있고요. 근데 그 5페이지 밑에 보면 여기에서 그 전쟁이 가져다 준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우들의 지역 분포를 바꿔줍니다. 예전에는 신자들이 다 시골에 살았어요. 대전에도 마찬가지로 이 대전 시내에는 신자 거의 없었고 다 옥천이라든가 저쪽 다 산골랑탱이에 살았습니다. 이유가 박해 시대의 영향 때문에 그랬죠. 근데 이 전쟁으로 막 뒤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도심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 끝난 이후에 신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전쟁 경험을 겪는 동안에 내가 그 안에서 있었던 무슨 내적으로 그 영적인 것을 갈구하고 이런 것들도 경험하고, 그다음 우리가 복지 사업을 잘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대전교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친자 증가율이 최고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때부터 15년간 우리 세계에서 제일 많은 신자가 증가하고 있었죠. 이제 그 뒤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본당 중심의 활동에서 보면,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신자들이 증가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이 사회복지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가톨릭 구제회에서 엄청난 구호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구호물품이 얼마의 양이냐면, 우리나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구호물품의 80%가 가톨릭 구제회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톨릭 구제회를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본당과 공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풀려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본당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교구에서 주도한 게 아니라 본당에서 주도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뭐 무료 급식소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저 옆에 그 김명환 신부님 공덕비가 있는데, 저거는 그 규암에 있는 자왕포, 그 맨날 홍수가 나는 지역에 뚝을 쌓는 공사를, 어마어마한 토목 공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 규모입니다. 옛날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토목 공사였거든요. 그것을 그 본당에서 주도해서 신부님하고 이렇게 해서 신자 그 사람들한테 밀가루 나온 거를 이렇게 하면서 뚝을 쌓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고 신부님 공덕비를 세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구호물자가 풀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우리 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구에 있는 학교들, 뭐 대건고등학교, 운산 대철중학교, 샘폴여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원래 본당에서 시작이 돼서 점점 커져서 지금 독립적인 학교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병원도 마찬가지로 본당에서 시작해서 커졌고, 복지시설, 그다음에 뭐 이런 저런 사업들이 펼쳐진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정비기로 가서 보시면, 1965년에 그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게 되죠.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제 한국말로 미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전례 공간도 바뀌게 되고, 이 앞에 사진을 보시면 지금 우리 대흥동 성당 바로 여기잖아요. 근데 저게 하나가 옛날 모습이고 하나는 현대 공의회 이후로 바뀐 모습입니다. 제대가 벌써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와서 마주보고 한국말로 미사를 하게 됐죠. 뭐 이런 것들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라리버 주교님께서 이제는 한국 주교가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물러나셨고, 그래서 황민성 주교님이 제2대 교구장으로 우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 뒤로 넘어가서 8페이지 보겠습니다.
교구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일단 한국인 교구장님이 오셨고 거기다가 이제 변화가 되고 그때 한국 교회가 한국 전체가 교육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교구도 충심 체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조직들을 이렇게 딱 만들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런 조직이 있긴 있었지만 이것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뭐 이렇게 해놓고 이런 체제가 아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고 옆에서 오른쪽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이때부터 교구 공문이 생겨납니다. 드디어 공문 수발신하고 뭐 이런 제도, 사목계획서 발간되고 대전주고가 창반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새로운 사도직 단체들이 생겨나서 대전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이 무렵에 생겨나고,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꾸루실료라든가 3페이지 성령쇄신운동, 가톨릭 노동청년회, 가톨릭 농민회, 이런 새로운 단체들이 이제 신심단체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때가 이때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맨 중간에 대사회 운동에서는 이 시기가 이제 민주화 운동 이런 거에 교구가 참여하게 되죠. 뭐 특히 가톨릭 농민회라든가 이런 데는 되게 유명했었고요. 대전 주보에는 대사회적인 문제를 실었다가 교구 주보가 압수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교도소 재소자 위원회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고, 또한 사회적으로 가톨릭 신용협동조합 이런 것도 우리 본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주변에서 보시면 알지만 신협은 대개 성당 옆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신협이 우리 성당을 통해서 주로 보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교세 둔화와 교구의 위기인데, 우리 교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교구에 비해서 이때부터 둔화가 되는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고, 우리 교구는 상대적으로 시골에 신자가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구가 실제로 교적은 시골 집에 있는데 살기는 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성직자가 우리가 일단 아까 6.25 전쟁 때 많은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을 늦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선교열 부족 뭐 이런 것들도 좀 작용을 합니다. 우리 대전교구는 전통 이런 거 되게 강조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양반이라서 선교는 잘 안 합니다. 이게 큰 단점이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뒤지고 그랬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70년대 큰 위기 중에 하나는 70년대 말에 솔매 성역화라고 해서 솔매 피정의 집 건립을 하게 되고, 성남동에 가톨릭 교육회관을 건립하면서 우리 교구가 재정이 거의 바닥 나가지고 막 위기를 겪게 됩니다. 큰 위기를 겪었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주교님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부님들도 계셨고 찬성하는 신부님들도 있었는데, 단순히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게 양분이 돼서 막 큰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3년 동안 계속되어서 가톨릭 신문에 날 정도로 아주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교구에는 아픈 상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다 치유되었다고 봅니다. 1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교구 성장기 1984년인데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진에 여의도에서 103 시성식이 1984년에 있었죠. 200주년 때.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해줬습니다. 이게 8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우리 신자가 모인 건데,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80만 명이 모여서 이런 것을 한 적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건국부라고 온 역사 중에 80만 명 이런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신자들이 다 모였는데 시성식을 하고 집에 다 돌아갔는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우리에게 자부심도 줬고 하면서 우리 교회 전체가 다 변할 때입니다. 우리 교구도 변하게 됐고요. 마침 이 해에 우리 황주교님은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경주교님이 또 새로 부임한 해가 이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경주교님이 오셔서 교구 정비를 할 때 1처 4국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교구 전체 인사를 단행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교구에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했죠. 신부님들 사이에서.
그 경주교님이 와서 우리 대전교구를 파악해 보니까 뭐가 제일 문제냐라고 봤을 때 인사 문제하고 재정 문제였답니다. 물론 이건 두 개는 당연히 서로 맞물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그 다음에 본당에서 교납금 제도를 정착시킵니다. 그 이전에는 교납금을 내라고 해도 본당에 낼 사실 돈도 없었습니다. 맨날 원조 받아서 살던 때라서. 그런데 이때는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될 때니까 교납금 제도를 정착시키고 미사예물 공유화, 사제들 안에서 미사예물 공유화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물론 이 정착시켰다라고 했을 때는 신부님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시간이 짧아서 많은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우리 교구사를 쓰면서 우리 대전교구에서 지금까지 한 일 중에 가장 잘 만든 제도가 뭐라고 하나만 꼽아라 하면 미사예물 공유화 제도를 꼽겠습니다. 그것이 만약 정착이 안 됐으면 이것은 특수사목이라든가 본당사목 하는데 경제적 격차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 어떤 식으로 인사를 단행해도 이것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경제적 격차가 해소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미사예물 공유화가 가장 잘 된 제도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급속한 성장이라고 해서 이 당시는 우리 교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거의 주식 시장이 굉장히 올라갈 때입니다. 80년대 하면 주식에서 다 돈 벌 때였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 앞두고 있고 88년 올림픽 앞두고 있고 경제가 막 일어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구도 이때 본당이 엄청 증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1985년하고 86년에는 한 해에 5개씩 분가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막 분가했고 우리 교구가 성장했던 때죠. 그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성지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16페이지 두 번째 사제 숫자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신부님들이 이제 70년대를 넘어서면서 이렇게 민주화 운동 이런 걸 겪으면서 사제 성소자가 많아졌고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전 가톨릭 대학교를 이때 설립을 하게 되면서 우리 교구가 최고 정점에 다다릅니다. 경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딱 꺾인 게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IMF입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 전체가 다 경제로 꺾이지만 우리 교구에서는 우슬라의 집, 솔메 우슬라의 집 사건이 이때 터지게 됩니다. 솔메 우슬라의 집이 뭐냐면 솔메 성지에 바로 가면 바로 옆에 지금 솔메 베네딕토의 집이라고 수녀원이 있습니다. 지금 수녀원으로 쓰이고 있는데 저게 원래는 유료 양로원입니다. 우슬라가 김대모 신부님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우슬라의 솔메 성지 바로 옆에 우슬라의 집 유료 양로원을 지어서 신부님들의 부모님들이라든가 노후에서 교회 봉사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그 양로원인데 교구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일반 여자 신자분이 시작한 것을 우리 교구가 개입을 하게 됐고, 그런데 이게 파국으로 치닫으면서 이 교구를 우리 모든 책임을 우리 교구가 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재정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되게 큰 사인이라고 봤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98년으로 간 거죠. 18페이지로 가서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이제 확장기입니다. 이 확장기는 왜 이걸 확장기라고 봤냐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우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신부수님 지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교구에서 또 스스로 또 확장시키는 측면이 있었고, 이런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 교구 쇄신에 노력하면서 일단은 98년에 교구 쇄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대희년을 2년 앞둔 시기여서 우리 교구가 변해야 된다라는 건데 과거에 대한 성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때 지구장 제도 모두 생겨났고 대전교구 삼국지침서 이런 게 막 생겨났고 하면서 이런 틀이 어떤 분이 보면 새로운 틀이라기보단 강화된 틀이 생겨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신자분들은 이런 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있었는지도 모르고 대전교구 그때 삼국지침서도 만들어졌는데 지금 새 신부님들은 그 책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갖고 이렇게 실행해서 움직이려는 노력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 보면
이제 전담 사목이 특수 사목이라고 하죠. 전담 사목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생겨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신부님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사회 요구도 많아졌으니까 이런 전담 사목이 생기고, 뒤에 보시면 22페이지 선교본당도 생겨나고 해외 선교도 보냅니다. 몽골부터 시작해서 네팔, 대만, 뭐 일본, 치르비에 지금, 그래서 우리 교구 신부님 중에 13명이 지금 선교, 해외 선교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교구 집중화 현상은 역설적이게도 교구가 확장이 되면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교구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통제라기보다는 운영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구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다 마치게 되면서 교구 중앙을 키워야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한편으로 보면 역설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 교구에서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8년에 보면 교납금 배정액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교납금 때문에 어려워하는 곳들도 많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회가 또 생깁니다. 대전신학교 후원회가 생기고 한 끼 100원 나누는 운동도 이거 생기는데, 이 두 개는 기존에 있던 후원회하고 다른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후원회는 그 어떤 단체에서 후원을 이렇게 가입하도록 하는 거라면, 이거는 교구에서 주도해서 만든 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격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통합 양업 시스템이 생기면서 모든 재정이라든가 행정을 다 일괄로 중앙 집중화 시켜버리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리고 교구 행사가 무지하게 늘어나는 시기가 또 지금 이 시기입니다. 교구 행사가 무슨 교육이다, 뭔 행사다, 이게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이건 우리 스스로 확장시킨 측면들이 있습니다. 맺은말로 보면, 맺은말에서는 여기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좀 봤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서 25페이지 보면, 2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첫 번째는 반복이라는 그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아까 교구 쇄신위원회에 있었죠. 2008년에 교구 60주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뭔가 결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신호도 가죠. 이거 신호도 하고 나면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해놓고 나서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했고 아마도 그럴 거라고 저는 괜히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문건은 만들어 놓고 안 쳐다볼 가능성이 훨씬 높을 거라고 저는 과거를 봤을 때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좀 부정적인 예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점은 쉼표 없이 전진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무슨 여러 교구 재정이라든가 영성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지금 송공공채 운동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이거 레지오는 잘 가고 있는 건가, 이런 거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려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고 계속 전진만 하는 겁니다. 전진해서 계속 하는 거죠. 그 뒤로 또 넘어가서 보시면, 세 번째 시사점은 성장기와 확장기 사이의 그 관계입니다. 이제 성장기에서 지금의 시점을 제가 확장기라고 봤는데, 이 확장기로 봤을 때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인다면 재정비 없는 확장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지금 우리 교구가 확장하는 것은 뭐 같으냐면, 그 도시가 하나 있으면 구도심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 구도심은 건드리지도 않고 그린벨트 계속 해제하면서 막 계속 확장하는 것처럼 우리 교구가 지금 그렇게 나아간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재정비할 건 뭐인가, 그것도 좀 돌아보면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봤고, 그래서 결론을 내렸고요. 그렇게 이제 결론이라기보다는 그런 시사점을 봤고, 맨 뒤에 95페이지에 가보면 역대 교구장님들이 발표한 교서들을 쭉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주교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교서들을 발표했고 그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써놨는데, 그것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구 70년의 역사를 25분도 안 되게 아주 핵심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김종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